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네. 도와드려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TX요. STX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500원에 10%요. 인적 분할하고 나서 들어가신 걸까요? 네네. 네. 들어가자마자 계속 조금 그러니까요.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그럼 추가 어떤- 매수를 네. 10%를 더 해도 되는 건지. 추가 매수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요? 아니면 손절 라인이나 둘 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TX는 네. 반반 그러니까요.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이 STX가 인적 분할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핫했었던 그러니까요. 종목이잖아요. 네, 인적 분할 이후에 좀 밀려서 많이 고민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 확대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비중 확대는 조금은 일단 자제하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이 밀렸죠. 지금 인적 분할 이후에 많이 빠졌는데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면 13,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리튬 가격이 중국 쪽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감산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STX 같은 경우에도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해서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갈 때 물론 같이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뭐 내일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후발 주자로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재료는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종목을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비중 확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턴을 했을 때 적어도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이상 또 넘어서서 추세를 좀 돌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비중 확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실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15,000원 선에 위에 온다면은 추세 전환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두 분의 부정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TX가 뭐 기존에 했던 사업과 뭐 2차 전지 소재 부분으로 인적 분할한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었는데 과연 STX의 모멘텀이 좀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건지 부정 의견 남겨주신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인적 분할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어떤 시청자분이 남겨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또 자세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사업 부서였던 거를 이제 자회사로 스핀오프 시켜서 이제 나오는 건데 STX가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밸류도 그렇고 있었습니다만 스핀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회사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약간은 조금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지금 보면은 스핀오프를 하기 전에까지도 지금 실적이 작년까지도 지금 보면은 적자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스핀오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회사까지 해서 이제 재무제표상에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자회사까지 통틀어 가지고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 사사분기죠. 사사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화면에 좀 안 보이실 텐데 9억 정도 났습니다만 올해 1사분기 때부터 계속 누적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나 소재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계 엔진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스핀오프 됐던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운 물류도 갖고 있는데 지금 발틱 해운 지수나 상하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작년 6,000달러에서 거의 지금 1,000달러까지 6분의 1토막 지금 나 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제가 보기에 아직 해운 운임 지수도 지금 보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운 운임 지수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지수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빠르게 이 지수들이 다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들을 조금 보신 다음에 관련 자회사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STX가 지금
전체 모회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이게 전부 다 상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를 꼭 짚고 넘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 드렸던 이유는 스피노프 됐던 지난 9월 15일 이후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상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 지표,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보통 보면 주가 추세가 기본적으로 일봉이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작은 양봉이나 일봉 등이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면서 일봉과 양봉이 작은 일봉이 작은 양봉이 옆으로 한 3일 이상 지속이 돼야 그때부터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를 보시고 지금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바닥을 다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BDI 지수나 또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으로 상으로는 양봉과 음봉과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3일 이상 지켜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지금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바닥 잡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라는 네. 칭찬까지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STX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오스코텍 아, 오스코텍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1,400원에 10%. 31,400원에 비중 10%요. 최근에 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매수가까지 올까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네.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스코텍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일단은 긍정 두 분과 부정 한 분입니다. 그럼 긍정과 부정 한 분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부정 의견부터 네. 듣고 갑시다. 네, 우리 최진희 팀장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바이오 훈풍이라고 하죠. 이제 하반기에 좀 이런 부분들이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에 관련해가지고 오스코텍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증거원 100짜리 종목이란 전부터가 일단 저는 좀 투자 포인트를 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비중만 봐도 지분 분석만 봐도 지금 최대 주주가 한 1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지분만 77%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지분 자체가 77%인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또 한 번의 주가를 급락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지금 부분에서 조금 더 가격을 레벨 다운 시키면서 추가적인 매집을 또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보면은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와 주기는 했지만 개인 투자가 지금 연일 계속 사준다는 부분들은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때문에 들어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하반기에 워낙 이제 학회 부분들을 또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쪽에 좀 리사이클링이 좀 돌아줄 거라는 기대감에 그나마 좀 많이 빠진 오스코텍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부분들은 당연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다 이제 최대 주주가 만약에 지분력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게 되면 주가 방어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일단 사실상 점유율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을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저는 지금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봉상에서 볼 때 41선, 61선,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25,000원대까지 만약에 깨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저점을 잡으러 움직일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25,000원대를 일단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 의견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희망을 드려야겠죠. 네. 긍정 의견 주신 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신일서 소장님이 긍정 들어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바이오 업종이니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종목 개별 네. 종목으로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업종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 업종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이 개별 종목으로 오스코텍이 좋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뭐 그런 무슨 임상일상이라든가 이런 후보 물질의 이름들을 말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전에 양현석 대표가 엠넷에서 전국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찾아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연습생들 뽑아서 YG를 통해 데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오스코텍은 뭐냐면 그 이름도 없는 너무 비교를 극단적이어서 그런데 이름도 없는 어렵게 엔터테인먼트사 간판도 없는 데서 지하실에서 막 연습하고 이런 연습생들 키우는 회사다. 유한양행은 하이브나 YG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스코텍에서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이라던가 아니면 사람 대상으로 임상 1상이라던가 아니면 2상에서 2A나 뭐 2B상까지 가도 되고 거기에 결과를 갖다가 그 뒤에 글로벌 임상이나 이런 거 해서 신약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하우와 자금력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좋은 가격에 팔고 넘기면서 그런 거죠.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애들 노래도 잘 부르고 실력도 진짜 있어요. 조금만 가꿔줄 돈만 있으면 정말 잘 클 수 있는 애인데 양현석 사장이 뽑아갈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의 후보 물질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얀센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그 임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유한양에게 6이 꽂히고 이 오스코텍에 4가 꽂혀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문제점은 그건 거죠. 연습생들, 차후에 BTS가 될 만한 끼를 가진 연습생들을 계속해서 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한 명만 나오면 그거 받고 끝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한 명을 YG 엔터테인먼트 양 사장님이 뽑아서 데려갔어요. 근데 걔가 생각만큼 못 커버리면 떨어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가게 지하 1층에서 또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 키워 밥 먹이 삼시세끼 먹을 밥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지금 저렇게 시뻘겋죠. 또 오스코텍은 계속해서 저런 후보 물질들을 꽂아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든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든 유한양이든 띄워줄 수 있는 쪽에 넘겨야 돼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넘겨야 되는데 지금 알츠하이머성 치료제 후보 물질을 또 이제 임상 1상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넘겨서 계속 마일스톤이 꽂히는 파이프라인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재무제표가 저렇게 시뻘건 데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오스코텍을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불안정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투자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차라리 그냥 유한양행을 하는 게 나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거는 그 큰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그런 물질을 잘 제공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임상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을 때 계속해서 돈이 꽂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상이 계속 어그러지거나 거기서 만약 포기하고 물질을 반환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 양 사장님이 너 데려와서 키웠는데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춤도 더 잘 출 것 같고 노래도 잘 부를 것 같았는데 연습 몇 개월 시켜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렇죠. 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뭐 유한양행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에 대한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늘? 네,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한 20% 되는데 한 3년 돼요. 삼지가요. 네. 한 3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요, 시청자님? 네. 근데 매수가가 지금 팔아야 할란가 한 2년 더 갖고 있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3만 5천 원에. 13만 5천 원. 그래도 오늘 그래도 4% 반등을 그러니까요. 해서 그래도 시청자님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네. 또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지은 부부장님이랑 네. 신혜섭 소장님한테 앞서 여쭤봤잖아요.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조선의 매니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SK하이닉스 상단을 혹시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네, 충분히 그 3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2년은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다 갖고 2년 더 가십시오. 봐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4.75% 강하게 급등을 한 것도 거기다가 외국
외국인도 오늘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12만 주 이상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일정 부분 이제 보통 5% 정도 이상 신규 장비를 중국에다가 이제 납품하지 말아라라고 제시를 해놨다가 오늘 미국 정부 당국이 VEU라고 그래갖고 검증된 최종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제품도 미국으로 수입하는 거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받아서 강하게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HBM을 엔비디아에 적극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신세대 또 HBM이 HBM3E가 또 엔비디아에 독자적으로 유일하게 또 납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 4분기 상으로는 아시겠지만 1조 원 이상 반도체 쪽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4분기 이후부터는 바닥을 찍고 강하게 HBM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한 2, 3년 이상 더 갖고 가신다면 지금 13만 원대 안주하고 있던 이 가격이 충분히 2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봉상 차트도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도 때는 LG 반도체였죠. 그래서 이제 현대로 넘어왔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10년 이상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 충분히 2, 3년 이상 갖고 가시면 20만 원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신다면은 2년 이상, 3년 이상 갖고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모두 다 올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여유 있게 잘 챙겨가서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호텔신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네. 9704번 님이신데요.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셔서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요즘에 리오프닝 종목들도 또 은근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호텔신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세 분 긍정이고요. 한 분만 부정입니다.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네. 비중 확대도 지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좀 호텔신라 쪽에 대한 재무적인 좀 불안감 때문에 뭐 나왔다기 보기보다는 올해 1분기부터 지금 흑자로 좀 전환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의 방한 모멘텀 자체는 9월, 10월보다 더 강한 게 저는 11월, 12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방한 외국인의 유입 숫자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년 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수요 부분들이 이번에 좀 폭증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이번 좀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밸류 대비를 했을 때 여전히 지금 주가가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고 오히려 저는 좀 재평가가 다시 좀 들어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봐도 최근 급락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크게 좀 터지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 좀 가격이 좀 빠졌다는 부분들과 플러스 시장 영향 부분들 때문에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좀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좀 저가 시가 라인대까지 지금 밀린다고 하게 되면 68,000원대거든요. 68,000원대까지 만약에 좀 위치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는 한 차례 좀 바닥을 잡는 것을 한 2, 3일 정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 매수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도 다소 좀 어렵고 지금 외봉으로 급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지금의 불씨를 좀 꺼줘야 됩니다. 불씨를 꺼주면서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추가 매수 총 2번 나눠가지고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15% 정도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한 8% 나눠서 한번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2번에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좀 들어가신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68,000원마저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져가신 다음에 앞전 좀 최저가 라인 때까지 좀 위치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매수 진행하시면은 평단은 확실히 조정이 되실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충분하게 수익권 전환도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시청자분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은은님의 사연인데 LS 일렉트릭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96,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LS 그룹이 다 잘 가는데 LS 일렉은 왜 안 가냐라고 그러니까요. 여쭤보시네요. 네, 또 얼마 전에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베트남 뭐 해저 케이블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네. 나왔는데 과연 네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바로 팻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세 분이 긍정이고 한 분이 부정이십니다. 네. 그럼 이재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 과연 이 모멘텀을 타고 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변압기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좀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이런 변압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3년에 되게 실적들이 좋았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2024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은 좀 방망이를 길게 잡고 가시면 좀 관점을 너무 지금은 마음이 급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좀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선희 매니저님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LS 일렉트릭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500kW 이상의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LS 그룹의 LS 전선이 원래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LS가 상당히 이제 LS하고 대한전선이죠. 두 군데인데 특히 이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국내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 진류 초고압의 송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LX 일렉트릭 이게 기술 시스템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 그 7월 26일이죠. 차트상으로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는 기관은 계속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또 금감원의 내용이 발표됐죠. 그 이슈가 뭡니까? 바로 공매도 근절인데 공매도가 이슈가 좀 잡아진다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더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5% 정도 더 늘리셔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확대 의견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요. 정은혜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오늘 많은 인사이트 남겨주셨는데 또 매주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는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내일도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하루하루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또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방송 시작 전부터 연락 주셔도 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